네, 아까 우리 강선우 간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 대란이 비상 상황임을 인식해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오늘보다 더 폭넓은 범위 내에서 청문이 이루어졌고 오늘은 이제 범위를 좁혀서 교육이 중심으로 의대 교육 점검을 위한 연석 청문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싶으신 게 많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교육부나 우리 복지부에서 전부 제출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기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본질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상 상황임을 인식했고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이라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정부 못지않게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자료를 통해 토대로 질의를 하시고 또 미진한 거 있다면 추가로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미애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김미애 의원님 의사 진행 바라주세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가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민감함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을 요청했고 노출되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 위원으로 모셔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배정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임의기구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뭐 여러 차례 수십 개의 위원회 활동을 해보셨겠지만 그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결과물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회의 결과 있을 때마다 회의 결각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차에 공람을 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 제가 이거 회의 결과서를 전부 읽어보니까 각 회차별로 논의 안건이 있고 그 논의 안건에서 이미 배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백데이터 같고 이런 자료들을 뭐 파괴했다라고 한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문정복 간사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것을 요약한 회의록이다 이렇게 된 거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의록하고 성격이 달라 보이고 여기 있는 회의 결과서 그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가 그런 정정한 발언을 용어에 혼동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받아주시고 행여 여기서 더 좀 질의할 게 있다면 또 질의 시간에 네네. 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김미애입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어제 광복절이고 내일 토요일인데 이 귀중한 날 전부 다 휴가도 못 가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기저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초고령화 저출생 시대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붕괴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된 걸 이 뜨거운 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뒀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시도했다가 못했고 이제 시도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러한 의료개혁이 뭡니까?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안에 계시는 분. 그다음 이 의료개혁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늘 거기에서 정당성에 흠결이 있는지 그 부분을 따지는 것 같고 또 그 수단 중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게 있고 또 나머지가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하고 실손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7개월
그 이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은 1년 이상 의대 정원 증원에만 매몰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청문회 취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좋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의 학습권이 의대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되고 거기에는 물적, 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과거에 우리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지금처럼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어땠는지 글쎄요.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도와 지금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은 상당히 과학적 근거를 가집니다. 의사 인력 미래 수급 축에 근거했는데 독립적인 3개 연구 보고서를 기초로 했고 또 각 의대의 교육 여건을 고려했습니다. 2020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교육 현장 수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적 논의도 1년간 130여 차례 이상 의료계 논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보정심 의결을 거쳤습니다. 2020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정책 실현에 있어서도 25년 정원을 2000년이라고 정원을 정했지만 결국 배정은 1509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2020년에는 전공의 파업이 있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9월 4일 날 의정 합의를 통해서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도 계속 이 논의만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정말 심각하잖아요. 저는 현장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저는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제가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장관님, 네.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월 들어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둘째 주에 입원 환자는 1,357명으로 한 달 새 거의 10배가 늘었고 응급실 내원 환자도 6월에 2,200여 명에서 7월에 11,600여 명으로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유행한 추세나 곧 개학을 앞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증가세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신속한 코로나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지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그 코로나19가 또 유행을 되는 그 추세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9월까지는 계속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증 환자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진행 양상에 따라서 그 의료 시스템에 부하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19 대응 그 사례를 경험을 삼아서 공공병원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중증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화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진단 키트 등이 부족한데 치료제 공급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진단 키트 생산 여력도 충분하여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늘 현장과 괴리는 큰 것 같습니다. 현장 점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장 점검을 해서 오늘도 아마 질병청에서 별도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지금 11만 그 분의 그 치료제가 있는데 그거의 2배 이상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26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재정 당국과 그걸 재원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리고 확정해서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처음 그때 국회의원 됐는데 그때는 국정감사 때도 질병청장이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전가세도 이렇게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것도 좀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을 저는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계획 과제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계획 특위가 출범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수가제도 개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주영 위원님하고 작년에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TF를 만들어서 그때부터도 현장의 목소리는 필수 의료는 주된 요구가 수가 개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만 공부해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해서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필수 의료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문의한 이러한 부분을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좀 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지금 2조 플러스 5년, 아니 2조 원을 5년 동안 투입하겠다는 계획하에 지금 이미 수가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이제 수가로만 필수 의료 확충에 한계가 있어서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참 여당 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교육부가 말씀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를 전부 질의해서 답변을 얻고 그걸 토대로 다시 재질의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도 요약된 회의록, 회의 결과 이렇게 하는데 선에서 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오늘 청문회장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지 못한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결론은 이래요. 3월 15일 1차 회의, 3월 17일 2차 회의, 18일 3차 회의예요. 그러니까 배정위원들에게 자리에 지금 이제 나온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1차 회의 자료를 전부 배포를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배포를 네. 하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그냥 공란인 것도 많아요. 양식을 보여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그 다음에 회의할 때 기초 자료들 이외에도 전부 다 제공했겠죠. 그런 걸 토대로 회의한 결과물이 수차 말씀드리고 법원에도 제출했고 국회에도 제출한 1차, 2차, 3차 회의 결과서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선을 나눠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 될 걸 지금 뒤늦게 1차 회의 자료라고 나온 건 이거는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배정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인데 구별 없이 마구마구 뒤늦게 나오고 하니까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원장님 이게 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하고 그날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 회의 결과서가 나온 거 맞는데 그런 괜한 의심을 제공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냥 이 청문회는 좀 계속 진행하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갔으면 그런 설명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설명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제가 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또 내용을 다 검토를 해보면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보기에 따라서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 표명을 하시고 청문회는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경 장관님, 네, 의료계획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언제 발표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네, 9월 초에 발표를 지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 파트인데요. 네.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 그 의료 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전달 체계 개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증 필수 의료 집중 보상,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의료 사고 해결의 그 투명성 제고, 안전망 그 강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 당국과 예산과 관련해서 좀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주요 내용은 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 그 제출 전에 국무회의에서 좀 심의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이고 재정에 대한 투자 내용도 들어간다는 그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전공의가 미복귀 상황인데 상급 종합병원에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차질이 있는지 상당히 걱정인데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분야인데요. 우선은 비상진료 체계 진료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간호사를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일반의를 촉탁위로 채용한다는 거 이런 거를 독려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전공의 분들의 그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같은 것을 지금 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거는 사실은 큰 틀에서는 계속 해오시던 말씀이고 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걸로 기대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전공의를 비롯한 현장의 의료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유념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시고 배장원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아니 저쪽에 잘 보입니다. 네, 참고인께서는 지금도 충북의대 교수시죠? 아닙니다. 아직 지금은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전까지 교수셨는데 7월 12일까지 교수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모든 학생이 소중하죠. 예. 예, 그러면 병원이나 학교를 벗어난 전공이나 학생들을 보면은 몹시 안타깝죠. 예.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시죠. 예. 그리고 근무 중이거나 복귀하는 전공의를 보면은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원님 잠깐 짧게 설명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저는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일이 많이 늘면서 전공의와 학생을 지도하는 게 가끔 가다가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참고인은 예,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 중이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근무 중이거나 복귀하는 전공의도 있잖아요. 소수지만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깝다는 게 어떤 의미신가요? 아니 그러면 어떤 마음인지를 그냥 현재 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한 문장으로.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대학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근무하는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도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항상 북 뜯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격려하고 계셨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지난 3월부터 근무 중이거나 복귀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약 5개월간 신고 건수가 총 242건이고 유형별로 보면은 복귀 시 불이익 등 우려에 대한 보호 상담이 11건,
온라인 등을 통한 협박성 보복 사례 피해 신고 60건, 그 외 민원 문의가 171건인데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장관님, 예. 이걸 보고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네, 그 전공의 분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저렇게 좀 반협박이라든지 또 비난 또 뭐 그 시중용어로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해 예, 그렇습니다.